2021년 새롭게 시작된 히든스탁 싱글 매치.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재입니다. 오늘 덜컥 내려앉았었던 지수를 보면서 많은 분들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이 장중 3%대로 급락하면서 코스피가 3,050대를 깨고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마감 전 일부 만회를 하면서 전일 대비 마이너스 0.71%로 3,120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간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 하원의 탄핵 소추 결의안 발의 등 전체적 불안과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 등에 따른 우려감들이 이 증시에 영향을 미친 것이란 시장의 해석이 있기도 했는데요. 어제보다 더 큰 변동성을 보이는 시장 속에서 개인은요 대규모 사자 기조를 이어가면서 이틀 만에 코스피에서만 6조 8천억 원을 수은 매수했습니다. 반면에 전일 코스피에서 3조 7,430억 원 이상 팔았던 기관 그리고 외국인은 오늘도 파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주에 상승분을 코스피가 조금씩 깎아가면서 이렇게 연일 롤러코스터 같은 시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변동장에 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더 커지기도 했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매매 전략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현재 수익률 1위를 다투고 있는 전문가들이 준비한 스페셜한 비법과 전략까지 모두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1시간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잠시 후 준비된 히든 종목의 힌트를 보면서 저희와 함께 정답을 맞춰주세요. 오늘의 히든 카드 무엇일지 3가지 힌트 공개되고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같이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알짜 종목을 알아가는 것은 물론 히든스탁 전문가들 VIP 체험권을 받아볼 수 있는 행운의 기회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노란톡에서 히든스탁 검색해보세요. 히든스탁 전문가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자, 그럼 히든스탁 싱글 매치 이제 부지런히 달려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두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자,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닥터강 전문가 그리고 상한 김용덕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수가 또 밀려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기관 모두 팔고 개인의 역대급 순매수 속에서도 지수는 또 물러나는데요. 지난주에 상승분을 이렇게 계속 깎아가는 건 아닐지 진짜 변동장을 준비해야 하는 건 아닐지 우려가 커집니다. 먼저 닥터강 전문가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시장? 사실 최근 들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시장 같은 경우는 좀 광기 어린 시장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지금까지의 모든 그런 내용들이 좀 뒤바뀌게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시장의 주체로서 시장의 변동성을 개인 투자자들이 나타내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좀 개인 투자자가 시장을 또 회복을 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지금 현재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오고 있는 시장이 좀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혹여나 좀 맨땅에 헤딩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머리가 먼저 깨지냐, 땅이 먼저 깨지냐 지금 헤딩을 하고 있는데 조금 바닥에 금이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사실 근데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결코 이 주식시장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면서 매매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증시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1년 정도 동안의 증시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증시 하락이 있었죠. 이 구간에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이때 당시 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개인 투자자 분들의 물타기가 거의 한 달 동안 폭락을 할 때마다 계속 지속이 되면서 거의 끝까지 이제 물량이 굉장히 많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점 이후부터는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4월 중순 정도까지 좀 매수 구간을 보여주다가 4월 중순부터 시장의 주체적인 그런 매수세 같은 경우 기관 쪽으로 넘어갔고요.
사실 이제 2월달, 3월달 여기 흘러내렸었던 이 구간에서 나와줬었던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 같은 경우는 사실 살짝 반등을 하면서 전부 다 매도로 나가면서 4월 중순 이후부터는 해소가 됐거든요. 사실 증시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삼성전자를 본다라고 하면 사실 3월달, 4월달, 5월달 보이시는 것처럼 별로 그렇게 재미있는 그런 상황들 같은 경우 아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빠졌었던 종목들이 반등을 해내주면서 전체적인 지수는 올라가지만 주도주였었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움직이지를 않았죠. 바꿔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구간에서 현물 매수세에 동참을 안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미동이 없었던 겁니다. 당시 이제 3월달, 4월달, 5월달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디에 집중을 했었냐라고 하면은 선물 옵션. 그러니까 주식보다는 훨씬 더 진보적인 투자로 볼 수가 있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볼 수가 있는 선물 쪽 옵션 쪽에 3, 4, 5월달 굉장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폭등을 했습니다. 결국에 쭉 이제 달려오면서 삼성전자 현물로 매수를 했었던 기관 같은 경우는 돈을 별로 못 벌었겠죠.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이때 당시 지수에 베팅을 하면서 사실 이때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탄력이 지수 쪽으로 나와주면서 굉장히 7월달, 8월달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관 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시장으로 돌아와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11월달 이후부터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물 쪽에서 매도가 지금 일관이 되고 있어요.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1월달부터 조금 외국인 투자자들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데 사실 이 구간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의 현물 선물, 그리고 이제 풋옵션 정도까지 본다라고 하셨을 때 전부 다 지금 시장을 하방 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외국인이 뭐 역대급 매도를 쏟아내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보유 비중으로 본다라고 했을 땐 최근 지금 현재 이때 당시 때 모아놨었던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 때 6월달, 7월달 당시 때 외국인이 삼성전자 쪽으로 비중을 굉장히 많이 늘렸었던 부분들을 이 구간에서 지금 수익 실현을 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명심을 하시면서 현재 지금 미국 연준 같은 경우도 금리 관련된 인상 발언을 지금 할 듯 말 듯한 굉장히 불안정한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곡점이 될 수가 있다는 부분 꼭 염두를 하시면서 조심하게 매매를 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가파르게 올라갔었던 만큼 생각을 안 해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변곡점일 수도 있다. 이에 따른 우리가 또 주의해서 전략을 세워봐야 할 때인 것 같은데요. 그럼 상한 김윤덕 전문가님, 지수가 네. 그럼 빠진다면은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인버스 들어가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쉽게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 네, 그래서 이제 인버스 자신감. 생각은 별로 없고요. 네. 물론 이제 조정이 일정 부분 나올 수는 있는데 이제 눌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눌림. 조정이랑 눌림은 이제 틀린 거거든요. 조정은 진짜 이제 이 구간이 상토가 돼가지고 계속 몇 달 정도 빠질 수 있는 그런 하방 부담감을 갖는 장세를 얘기하는 거고 눌림은 이제 뭐 한 1, 2주 정도 하반기에도 3번이나 했었죠. 뭐 9월, 10월, 8월에도 우리 장세는 다 눌림 장세가 있었는데 약간의 그 좀 숨고르기를 거치는 하락 움직임이 이제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수 움직임이 이제 다시 강하게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뭐 그 이유를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우선적으로는 개인 투자자가 위주로 사는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원래 수급 조건으로는 이러면 이제 장이 반등이 못 나오거든요. 근데 시장에 계속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가 뭐 그동안에 사놓은 물량을 팔고는 있지만 이거를 쉽게 시장가 매도로 연속 매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도 결론적으로는 일부 물량들을 팔고는 있지만 시장이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더 올라가서 더 팔면은 더 수익이 잘 나지 시장이 떨어져서 팔면 자기네들도 수익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런 걸 원하지 않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만이 매수를 해서 올리는 시장은 부담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흐름 때문에 결국 시장이 조정으로 강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은 지금 걱정하실 필요는 이제 없는 것 같거든요. 차트를 보시면은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우선 수급상으로는 떨어져도 되는 장이에요. 수급상으로는 뭐 년 초기조에 들어와가지고 코스닥도 그렇고 그 다음에 거래소도 그렇고 외국인 기관이 매수보다는 매도를 많이 해주고 있단 말이죠. 원래 이런 수급이 나오면 시장이 떨어져야 돼요. 특히나 외국인.
그래서 시장이 가장 안정적으로 올랐던 이 11월 시점을 보면은 외국인이 거의 한 이틀을 제외하고는 계속 매수를 해주는 정상적인 외국인 매수 상승 장세의 움직임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뒤에 이제 12월에 들어오면서부터 특히 1월로 가면서 이제 좀 비정상적인 수급 곡선 속에서도 시장의 상승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어떤 부분들을 바라볼 수 있냐면 해외 증시를 보면 됩니다. 자, 미증시를 바라본다면 미증시가 지금 신고가죠. 자, 신고가인데 특별히 떨어질 만한 우려가 있는 구간이 아니잖아요. 예, 오늘 새벽까지는 조정이 나와서 우리 증시가 좀 조정량을 받을 수 있지만 안정적인 상향 곡선이거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보시면은 새벽에는 약간 밀렸지만 역시나 신고가권에서 이전 고점을 지지하는 안정적인 고점 유지 장세예요. 예. 그리고 이제 선행 증시니까 또 아시아 증시로 돌아와 보면 우리 증시가 조정을 보였으면 아시아가 전체 조정을 보이면서 사실 증시가 떨어질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시아 증시가 선조정으로 밀린다면. 그럼 이제 뭐 니케이 지수를 보더라도 오늘 보시면 플러스예요. 신고가가 오히려 추가 갱신된 장세고, 그다음에 항생 지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고가입니다. 역대 최고 지수로 오늘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상해 종합주가 지수,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증시죠. 보시는 것처럼 2% 급등 마감. 꺾일 것 같다가도 신고가 마감을 해줬습니다. 결국 우리 증시는 선행 증시가 아니에요. 우리 증시가 어떤 방향성을 보여준다고 글로벌 증시나 더 큰 시장의 증시가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우리 증시가 쉽게 꺾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는 이런 해외 증시의 흐름이 지금 신고가 흐름, 그리고 더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걱정을 크게 하실 필요는 이제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은 뭐 세금을 좀 올리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가들의 말들이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민주당 소속의 대통령이 나오면 부양책이 많이 나와요. 지금도 부양책을 갖고 공화당하고 싸우다가 만족할 만한 부양책을, 코로나 부양책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책 집행상의 투자적인 조건 자체도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겠지만 못했던 어떤 그런 코로나 지원금 부분들에 대한 부양, 돈을 찍어내는 이런 부양 전략을 상반기에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시적인 눌림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눌림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뭐 우리가 불안해해야 될 만한 강한 조정이 나올 구간은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증시의 흔들림에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글로벌 증시의 흐름과 같이 연동을 하면서 우리 증시가 어떤 방향을 가져갈 수 있는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더 이제 적극적인 투자, 조정이 좀 나온 종목들이 있다면 저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매매를 하시면서 다시 단기 반등 상승 탄력이 나올 때 뭐 단타를 치건 추세 수익을 누리건 이런 매매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걱정은 조금 접어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는지 시장의 대응 방법을 잘 익혀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먼저 나눠봤고요. 본격적으로 히든스탁 싱글 매치 시작하기 전에 제가 룰부터 고지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개인 수익률 합산 후 상승률 1위 전문가에겐 명예의 수익률 MVP 배지 제공 및 금요일 단독 출연권을 드리고요. 이미 매도 시에는 디테일한 매도 기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손절가 목표가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면 당일 고점 기준으로 호가를 차감하고요. 전문가가 제시한 가격 범위 밖에서 움직인 날 이미 매도 진행 시에는 더 과감하게 호가를 차감해 계산하겠습니다. 2021년 누구보다 힘찬 출발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뜨거운 수익률 대결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가시죠. 히든스탁 2021 싱글 매치. 2021년 새해에 포문을 여는 히든스탁 싱글 매치.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히든스탁 싱글 매치는 개인전으로 진행되고요. 2개월 동안 각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새해 첫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주중엔 4명의 전문가가 모두 공평하게 2종목씩 편입. 하지만 주간 상승률 1위 전문가에겐 매주 금요일 특별 히든 종목, 추가 편입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별히 준비한 히든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우위에 설 발판이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는 한 수가 될 수 있겠죠. 2021년 히든스탁의 화려한 시작을 알릴 첫 번째 히든원은 누구? 눈을 뗄 수 없는 히든스탁 싱글 매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1월은 이 히든스탁 싱글 매치의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매수 범위에 들어가지 못해서 포트 편입에 실패했을 시 딱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집니다. 변동성에 대응해서 한 번 더 가격 전략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장 정말 아쉽게 종목이 편입되지 않은 적풍 전문가의 PI 첨단 소재가 오늘 다시 가격 설정에 들어갑니다. 매수 범위는 36,000원에서 38,500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47,000원, 손절 가격은 35,000원 제시했으니까요. 이 가격 전략 여러분들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딱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내일은 꼭 편입돼야 할 텐데 과연 PI 첨단 소재가 어떻게 될지 내일도 이 시간 여러분들 함께 지켜봐 주시면서 이 종목의 향방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히든스탁 싱글 매치 앞서서 수익률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오늘 수익률 탑 1위를 다투고 있는 두 분이 자리에 나와 주셨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요. 수익률 포트에 이 두 분의 이 스타일이 정반대다라고 느껴졌습니다. 한 분은 올 매도, 한 분은 올 보유하고 계신데요. 이 두 분의 수익률 격차는 현재 단 5%포인트 정도밖에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현재 상한 전문가는 올 매도인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이 히든 종목, 이 강수를 통해서 퍼포먼스를 내야 할 텐데요. 과연 어떤 종목이 될지 여러분들 잘 지켜봐 주시면서 저 또한 너무 궁금해집니다.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후 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종목들, 이전에 편입했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닥터강 전문가의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주에 제시해 주셨던 전략 가운데 이 두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코롱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뭐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뭐 상한가 내지 아니면 뭐 50% 뭐 100% 급등을 해드리는 그런 이제 수익들을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후속타로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 코롱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이에요. 일단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닉스라는 종목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제 제가 편입을 했었던 다음 날 이제 바로 상한가로 연동이 됐어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 때 편입을 드렸을 때 갑작스럽게 다음날 장전에 뭐 현대차와 애플사의 이 전기차 협업 관련된 이슈가 뜰 줄을 몰랐겠죠. 사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부분은 이런 이슈를 미리 선점을 하는 게 아니라 차트가 먼저 나와주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슈가 뜨고 이런 식으로 급등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달 거의 마지막 주 차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 KCTC라는 종목이 또 있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편입을 드렸을 때 당시 같은 경우는 전혀 이제 물류 관련된 내용들 말고는 내용들이 나와주지를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KCTC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당장 이제 오늘 나스닥 상장 관련된 거 얘기가 나와주면서 상한가로 굉장히 강력하게 말았어요. 오늘 이제 거의 한 3-4시간 정도 좀 이제 계속적으로 상한가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강한 상한가였기 때문에 내일 이제 시초가 뭐 10% 이상 또 날려주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KCTC 같은 경우도 50% 이상 쉽게 이제 수익 실현 구간이 나와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종목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미리 나와주지를 않고 차트가 먼저 준비를 하고 나가지고 상한가로 날려버리면서 이슈를 붙여가지고 날려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이 코롱 머티리얼 같은 경우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7월달, 9월달 급등이 나왔을 때 당시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쪽의 친환경 정책 그러면서 수소 관련된 내용으로 코롱 머티리얼이 현대차 쪽과 좀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밸브 관련된 내용들이 코롱 머티리얼 거의 이제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급등을 해줬었고 이런 부분들이 작년 이제 2019년도 연초 당시 때도 수소차가 이제 급등을 했을 때 같이 이제 움직여줬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이 현재 지금 전기차가 급등을 하는 시장에서 수소차 말고 다른 옷을 갈아입고 또 급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은 지금 현재 뭐 KCT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상한가를 갔었던 KCTC라던가 라닉스 같은 경우는 코롱 머티리얼로 본다라고 하면 2차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 자리에 지금 있었던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코롱 머티리얼은 1차 상승 그러면서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드렸었던 N자형 파동이 상한가까지 나와주면서 급등이 나와줬고
그 다음에 2차 파동을 끝나고 나가지고 거의 3달, 4달 정도 동안에 쭉 내려와 주면서 장기 평선에서 지금 돌리고 있는 형태입니다. 최근에 지금 이런 패턴이 나와주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다른 내용도 말고 작년에 뭐 이글백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동일한 패턴으로 움직여줬었던 부분이 뭐 1차 상승 이후에 N자형 파동으로 상한가 여러 번 가면서 90% 정도가 올라갔죠. 그러면서 한 3달 정도 눌려갔다가 이 장기평선 구간에서 돌려주는 이 구간이 나오고 나가지고 점상 랠리로 이런 식으로 가주면서 100% 정도가 또 넘게 올라갔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종목 역시도 당장 이제 내일이라도 급등을 할 수가 있는 차트지만 사실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 번 더 눌렸다가 3,500원 아래까지 좀 쌍바닥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제가 이제 뭐 말씀을 드렸었던 이 첫점 이탈하는 구간 명심을 하시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종목은 당장 일주일 뒤에 2주일 뒤에도 급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 뭐 라닉스 같은 경우도 뭐 운 좋게 그 다음날 뭐 바로 상한가를 갈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부분은 항상 평균적으로 종목을 기다리는 시간은 한 달 정도는 여유 있게 보셔야 된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쌍바닥 그리는 그런 조정들까지 염두를 해 보셔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서 종목의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코오롱 머티리얼에 대해서 추가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이번에는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종목 살펴볼 텐데요. 자, 상한 전문가님은 종목을 올매도 하셨습니다. 하이텍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기억이 나는 게 FDA 실사 키워드가 네. 딱 박혀 있는데요. 그렇죠. 뭐 아직까지도 그 FDA 뭐 승인 재료는 안 나온 상태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한테 공략을 얘기해드린 또 당일날 이 종목이 뭐 한 25% 이상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단타로 활용하셨어도 충분한 수익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수익률 기준으로 뭐 기본 매매법을 적용해서 매도를 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진단을 해드렸었어요 그때. 진단을 해드려서 재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원래는 단기보다는 추세로 보려고 들어갔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차익하신 분들은 신규 종목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 보유하신 분들은 추가 고점 돌파하고 신고가 돌파가 또 나올 거다. 그래서 그 시세의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해드렸죠. 화면상에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략을 해드려서 차익한 날이 이 날이고요. 그리고 하루 정도 눌러주고 나서 다음날 오히려 더 강한 장대 항본 시세. 그래서 이때도 준상한가 파동이 아마 나왔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수익은 더 많이 내면서 아마 마무리하실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제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점 대비 수익률이 이제 뭐 몇십 프로가 나왔는데 이거를 무리하게 내가 뭐 더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라도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뭐 아직까지 FDA 승인 이슈 나올 게 남아 있으니까요. 시간 투자는 좀 해야 되겠지만 그 이슈를 바라보면서 추세 매매는 가능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이야기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세 매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이텍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우림기계 살펴볼 건데요. 우림기계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 종목도 굉장히 빠르게 상승 변동성이 나왔거든요. 예, 아무래도 뭐 제가 이제 단타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빠른 결과를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최근에도 굉장히 뭐 당일 1박 2일 위주로 다 빠른 단타 매매를 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역시나 이제 바이든 관련주로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린 종목입니다만 원래 바이든 관련주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추세로 볼 수 있다 이런 전략을 얘기해드렸었는데 이 종목은 아마 바로 급등이 나올 거다라고 저번 주 수요일 방송날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차트 보시면은 시가 소폭 갭상승 출발한 뒤 바로 급등이 강하게 나왔죠. 그리고 이날 이제 그 바이든 관련주가 다 급등 시도라든지 이제 좋은 모습들이 좀 나와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는데 좀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차익 매물 압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충분히 수익은 좀 내셨을 걸로 보이고 보유하신 분들은 없을 걸로 보이지만 가지고 계시다면 바이든 관련주 아직도 계속 재료가 살아있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도 안 했거든요. 8일 뒤에 취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점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선점 가능 기준으로는 바이든 관련주는 지금도 선점이 또 가능한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직 이슈가 남아 있으니까요. 이 종목에 대한 상승분이 나올 때 또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도 우리가 잊지 말고 챙겨봐야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제시했던 종목들 다시금 짚어봤고요. 이제 새로운 전략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함께 출발하시죠. 종목 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히든 종목 세 가지 힌트를 보면서 함께 정답을 맞춰주세요. 문자번호 1899에 2163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잠시 후 히든 종목의 힌트가 하나씩 공개가 되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에 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을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총 3번의 힌트를 보면서 정답이 떠오르면 스피디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맞추시면 수익은 물론 특별한 선물도 챙겨가실 수 있는데요. 전문가 VIP 체험권 선물을 통해서 더 깊이 소통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추리를 시작할게요. 닥터강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종목 힌트 1번 공개합니다. 예, 어제 오늘 지수가 덜컥 내려앉으면서 이 우려감도 키우고 있는데요. 어쩌면 변곡점이지 않을까 싶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챙겨봐야 할 매매 전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힌트 만나봤는데요. 신규 상장주를 주목해봐라. 아무래도 최근에 또 강력한 시세 분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이대로 뭐 주저앉을지 아니면은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는 뭐 봐야 되겠지만 사실 이제 이런 시장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수급들이 불안정하게 흘러갑니다. 좀 이런 식으로 시장이 이제 변곡점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수급이 불안정한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인수합병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또 나와줄 수가 있는 부분이 신규 상장주 종목들 아니면은 좀 이제 물량들이 조금 적어가지고 뭐 금방 또 올려버릴 수 있는 품절주 종목들 이런 종목이 조금 상승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신규 상장주 중에서 이 박셀바이오라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뭐 시장이 뭐 상관없이 뭐 그냥 올라갔는데 현재 이제 박셀바이오를 기준으로 신규 상장주 종목들이 굉장히 이제 바톤 터치가 나와주면서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작년 연말에 IPO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뭐 몇십 개 종목이 상장을 하게 되면서 신규 상장주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좀 진행이 되었었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았었을 때 당시가 2019년도 7월달, 8월달 당시 때 이제 한일 간에 좀 무역 분쟁 관련된 내용이 터졌고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관련된 부분들이 터지면서 국내 증시가 거의 2달 동안 크게 본다라고 하면은 5월부터 거의 3달 정도 동안은 굉장히 심각하게 눌렸었습니다. 근데 이 마니커 FNG가 그때 당시 때 상장을 했었던 기업인데 8월달 구간 이제 상장을 해가지고 9월달 이후에 보이시는 것처럼 상한가만 3방 정도 터주면서 이런 식으로 좀 수급이 불안정한 시장에서 거의 지금 6,000원대부터 2만 원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200~300% 정도 상승을 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보여줬었습니다. 아니면은 최근 이제 코로나 폭락장 3월 같은 경우도 이때 당시에 때 상장을 했었던 기업이 레몬이라는 기업이죠.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때 이제 나노 멤브레인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주고 나가지고 상장을 하고 나서 불안정한 수급이 나와주다 보니까 상장을 하고 바로 이제 상한가도 나와줬고요. 좀 늘려주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단기적으로 또 점 상한가 2방 이제 또 나와주고 추가적인 상승세까지 나와주면서 거의 일주일 정도 만에 130% 정도 가량이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본다라고 했을 때 현재 시장 변곡점 우려가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신규 상장주 쪽 수급을 다시 한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무시를 하실 수가 없을 것 같고 사실 시장이 또 긍정적으로 연출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신규 상장주 종목에다 나쁠 부분이 없겠죠. 당장 오늘 같은 경우도 거의 막판에 이제 증시가 좀 들어와주는 상황에서 상장주 쪽도 움직임들이 굉장히 심상치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강력하게 움직였었던 신규 상장주의 흐름도 함께 짚어보면서 힌트 1번 만나봤는데요. 두 번째는 어떤 힌트가 공개될까요? 힌트 2번 만나보겠습니다.
예, 체외 진단 의료기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두 번째 힌트 만나봤습니다. 체외 진단 기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뭐 쉽게 보면은 뭐 시즌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뭐 코로나 때문에 진단 키트를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체외 진단 기기가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은데 뭐 타액이라던가 신체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채취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으로 병에 걸렸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진단을 하는 그런 의료기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금 신규 상장주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사실 이번 힌트 같은 경우도 많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 같은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이슈가 있으면 좋은 거고 없어도 수급으로 올려 붙이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뭐 내용들 같은 경우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사실 그냥 종목 관련된 내용들로 뭐 맞춰 보셔라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지금 해외 쪽에서도 수출 관련된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 특히나 이 기업이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도 파이프라인을 현재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뭐 주력 제품으로서는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 폐혈증 관련된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한 500억 정도 공모 이제 자금 유치에 성공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로 또 이제 투자 진행을 하면서 긍정적인 그런 기대감 나와주고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힌트 2번을 만나봤습니다. 종목에 대한 추리를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힌트 1번을 통해서 우리가 신규 상장주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2번을 통해서 체외 진단 기기 모멘텀 얻었습니다. 몇몇 종목들이 보일 것 같은데요. 상한 전문가님 함께 좀 봐주시죠. 이렇게 힌트를 주시면 제가 이제 찾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저번에 엄청나게 또 네, 저번 주 분석을 수요일에도 그 단타승 수사님이 네. 딱 첫 번째, 두 번째 힌트 같이 조합이 되는 힌트를 주셔가지고 네. 종목을 몇 개를 이제 추려서 알려드렸죠. 그때 정밀 분석해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몇 종목 안에 있는 겁니다. 오. 결국에는 신규 상장주인데 체외 진단 기기다. 그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번 연도에 하반기 위주로 그 특례 상장이 많았어요. 원래는 상장이 될 수 없는 건데 진단 기기가 중요해지니까 급속하게 상장을 시켜주는 그런 부분을 진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들이 지금 보면은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예, 그냥 체외 진단만 따져보면은. 네. 신약 개발까지 따지면 이제 뭐 거의 20개 가까이 종목이 되는데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화면상에 2020년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기업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상반기 거는 뭐 제껴두고 본다면 여기 프리시전 바이오 체외 진단, 엔젠 바이오 체외 진단, 퀸타맥트리스 체외 진단, 클리노믹스 체외 진단, 미코바이오메드 체외 진단, 피플바이오 체외 진단 보이시죠? 요런 기업들 여기 제놀루션 체외 진단 이렇게 체외 진단 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요거 중에 아까 전에 얘기해 주신 거를 보니까 상장가 수준에 있다. 그러면 이제 저점이라는 얘기거든요. 저점이 아닌 종목은 찾아볼 필요가 없죠. 화면을 보여드리겠는데 진단은 다 똑같아요. 혈액 같은 거 가지고 진단해서 뭐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거, 암을 체킹해낸다라든지 이런 거거든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그 진단 기업을 보면은 엔젠바이오 일단 신규 상장 저점 쪽에 있습니다. 후보군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플바이오 이건 이 신규 상장 저점이 아니죠. 근데 최근 파동 저점 그리고 클리노믹스 이것도 신규 상장 기조 가격권 저점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시전 바이오 역시 신규 상장 저점에 있죠. 그리고 퀸타매트릭스 요런 종목들이 요 신규 상장가 구간대 지금 위치를 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 종목들 중에 한 종목을 가져오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와, 오늘도 정말 정밀한 분석을 도와주셨는데요. 좀 괜찮아 보였나요? 상한 전문가님 나오시는 날 왠지 아직 우리 이제 좀 시청자 전문가 같아 여러분들 보이죠, 그죠? 맨날 못 맞출 때는 항상 그러시죠. 쟤 왜 나왔냐 도대체 막.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답률이 훨씬 높아지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뭐 저야 종목을 만족스럽습니다. 찾기가 네. 더욱 쉬워졌을 것 네. 같은데요. 예시 종목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 많은 종목들 몇몇 종목 추려주셨는데 이 안에 정답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힌트에 대해서 좀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힌트 공개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힌트가요. 상장가 지지 구간이다라는 힌트를 주셨습니다. 요거는 함께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사실 뭐 신규 상장을 했다라고 하면은 의지를 할 만한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좀 상장가를 좀 유의 있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단기 탄력이 이 구간에서는 꼭 한 번은 나와 줍니다. 제가 일단 일찍이 예시를 들어드렸었던 박셀바이오도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상장을 하고 나가지고 1차적인 좀 상승이 나와줬다가 쭉 이제 한 1, 2주 정도 눌려주는 상황에서 바닥에서 이제 거래량을 터지면서 양봉이 나와줬었던 부분이 상장가 근처에서 돌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나와줬거든요. 급등이 나와주면서 여기서 이제 스타트를 끊어서 10,000원대부터 이 구간에서 쭉 이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앞에서 언급을 드렸었던 마니커 FNG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장을 하고 나가지고 상장가 언저리가 이제 8,000원 정도 부근이었죠.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좀 쭉 조정이 나와주다가 단기적으로 상승 이후에 이 상장가 언저리의 지지를 받아주는 구간이 나와주고 그대로 좀 상한가로 연결이 되면서 탄력이 좀 강하게 나와주는 부분들이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보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당장 뭐 이번 주나 지난주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쪽이 좀 토픽 종목은 아니었어요. 근데 한 달 전으로 거슬러 본다라고 하면은 하루에도 뭐 3개, 4개, 5개 신규 상장주 종목들이 상한가가 정말 많이 갔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한 2주, 3주 정도 쉬어가면서 어느 정도 좀 하방에서 버텨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었던 이런 내용들 종합을 해보시면서 체외진단 쪽에서 코로나 체외진단 쪽으로도 재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 이 영업 부분에 있어서는 폐혈증, 진단기기가 굉장히 좀 이제 이 매출액 부분에 있어서 비중이 크다.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쉽게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정답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도착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창 보니까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퀀타 매트릭스 있고요. 멋진 닥터가님 프리시전 바이오 아닐까요? 든든합니다. 엔젠 바이오도 있고요. 클리노믹스, 엔젠 바이오, 프리시전 바이오, 피플 바이오도 있네요. 퀀타 매트릭스, 명신산업이지요. 프리시전 바이오라고 좀 다양한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힌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한 김용덕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종목 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답을 맞추신 10분에게는 해당 전문가의 유료방송 체험권도 드리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힌트 1번 만나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집에서 하는 것 굉장히 많죠. 뭐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전자결제도 하고. 네, 전자결제 많이 하시나 봐요. 워낙 나가기 힘들다 보니까요. 집에서 사실 거의 다 하지 않나요? 모바일로 이렇게 막 먹을 거 주문하고 뭐 네, 이렇게 홈쇼핑 음식도 보고 주문하고 뭐 이런 거. 구매도 하고, 그렇죠. 운동도 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뭐.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이제 돈 쓰는 거 다 한 다음에는 뭐 하시죠? 쓰죠, 잘. 계속 씁니까, 돈? 네, 보통 이제 집에 있으면은 뭐 밥 먹고 뭐 이런 것도 운동도 하다가 또 이제 좀 피곤하면 뭐 TV도 보고 네네네. 드라마나 뭐 영화도 보고 맞아요. 또 우리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방학이니까 게임. 게임도 하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집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 코로나 그 상황이기 때문에 집에서 하는 그 많은 부분들이 수혜가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이제 겨울철이면 게임주가 수혜가 되는 건 당연한 부분들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주문을 직접적으로 다 집에서 여러분들이 시켜야 되다 보니까 그럼 뭐 이제 골판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홈쇼핑 업체들도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있으면 이제 밥 먹고 뭐 이제 똥 싸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말고 보면 이제 TV 보고 또 영화 같은 것도 또 보지 않겠습니까? 콘텐츠. 예, 그럼 이제 콘텐츠 그런 관련 수요들이 상당히 이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속하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범위하죠.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네, 광범위합니다. 무엇을 봐야 할지 네. 어려운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 큰 범위를 아우를 수 있는 기업인 걸까요? 힌트 2번 만나보겠습니다. 예, 외국인과 기관이 시장에서 매물추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 종목은 좀 집중해서 사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종목이 아니라 이 분야입니다. 이 분야? 방금 우리가 얘기했었던 분야 중에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시장에 연일 매도를 뽑고 있잖아요. 네. 개인만 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희한하게 여기는 다 사고 있습니다. 이 분야 쪽은 외국인 기관이 항상 지금 1주, 2주, 3주째 사고 있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 분야 관련주입니다. 어려워. 예, 두 번째 힌트까지 만나봤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집중하는 곳, 매물 추리를 하면서도 여기에서는 1주, 2주 매수하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닥터왕 전문가님, 이 분야 어딜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간략하게 그냥 뭐 정리를 한다라는 식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굉장히 집에서만 놉니다, 사실. 음식점도 못 가고 뭐 이제 9시 이후로 음식점도 다 닫아버리다 보니까 이제 뭐 밖에서 뭐 호프 한 잔도 못 하죠. 그래서 뭐 집에서 이제 술도 먹고 그런데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작년도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게임사들 매출이 거의 한 80% 정도가 증가를 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많이 팔렸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보시면은, 국내 수혜주 중에 하나 꼽히고 있는 게 중소형주 종목에서는 JCR 시스템이 하나 꼽히고 있죠. 뭐 지금 현재 뭐 자리 같은 경우는 8월달, 9월달 당시 이제 그래픽카드 관련된 거 내용들 좀 부각을 받고 나가지고 한 두세 달 정도 눌려주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장기평선 구간에서 좀 돌려주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나타내고 있고, 사실 지금 이 집에서 콘텐츠를 소비를 하는 게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묶어서 얘기를 하는 게 OTT 관련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쿠팡 쪽에서 이제 쿠팡의 유료 회원들에게 이 동영상 유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죠. 그래서 쿠팡 멤버십 안에 뭐 로켓 배송에다가 OTT 서비스까지 해가지고 영화를 이제 무료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까지 뭐 얘기들이 나와줬는데, 일단 제가 이제 KCTC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쿠팡 관련된 종목으로 함께 엮이면서 쿠팡 관련주로서 오늘 지금 급등을 했어요. 사실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전략이 추세적으로 좀 보시는 중기적인 전략인지 아니면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강하게 좀 수익을 내려고 하시는 그런 부분인지 사실 좀 말씀을 듣지는 못해가지고 종목 관련된 거 내용들도 사실 좀 넓어서 딱 이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전문가님한테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이세요? 단기세요? 장기세요? 단기도 되고 중기도 다 됩니다. 단기? 네, 외국인 기관이 계속 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사주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것도 되고 당장에 뭐 이제 하루 이틀 만에 급등이 잘 나오면 단기로 파는 게 또 효과적이죠. 딴 거 들어가기 위해서 뭐 그런 예. 전략들. 오. 멀티적인. 멀티적인. 네, 그리고 우리가 멀티적인. 집에서 또 멀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따른 수혜 기대감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 여러분들 종목 추리 잘 하고 계신가요? 마지막 힌트 남아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죠. 이제는 새로운 것에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새로운 섹터, 새로운 모멘텀, 그죠. 새로운 분야, 새로운 종목. 새해니까. 네, 뉴. 그렇죠. 네. 새로운. 새로운 거 좋은데요. 뉴. 뉴. 네, 뉴. 그죠. 우리가 뭐 영상 미디어 이런 거 집에서 많이 보잖아요.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이 기업은 이제 넷플릭스에도 영화를 납품을 하고 올해도 히트 드라마라든지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고 내년도에도 웹툰 제작을 통한 이제 이런 드라마도 나옵니다. 근데 새로운 거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그렇죠. 뉴. 새로운 콘텐츠를 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에 그렇죠. 따른 수혜 그런 거에 기대감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제 뉴 새로운 거. 네. 종목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 새로운 거.
뉴 새로운 분야와 새로운 종목을 보자. 뭐 이런. 예, 새로운 네. 분야와 새로운 종목을 보자.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보자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문자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문자 여러 가지 왔습니다. 상한 전문가님 체계적인 설명 좋아요. 뉴상한님이라고 주신 분도 계시고요. SM라이프 디자인이라고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클리노믹스, 프리시전 바이오 여러 가지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상한 전문가의 힌트 한 번 더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제 종목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닥터강 전문가가 준비한 종목 무엇일지 만나보시죠. 예, 오늘의 정답 바이오로 퀀타 매트릭스였습니다.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바로 들어볼게요. 네, 차트를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1월 4일 때 상한가 구간 몸통에서 지금 지지를 받으려고 오늘 양봉이 떴습니다. 이 구간 이제 매수 전략으로 몸통 구간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수 범위는 27,000원 라인대부터 24,000원 구간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매도 가격은 현재 상한가 몸통 구간 이탈을 하는 손절가 23,000원. 그리고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는 전고점 돌파라는 35,000원 라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퀀타 매트릭스 가격 전략 챙겨가세요. 매수 범위는 24,000원에서 27,000원, 목표 가격은 35,000원, 손절 가격은 23,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상한 전문가님, 오늘 뉴 종목을 네.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힌트를 네. 주셨는데요. 네. 잠시 후에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가깝게 소통하시죠? 어떤 이야기 그렇죠. 준비되어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방송입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규 상장주 분야, 바이든 분야, 또 무료 방송에서 인맥주 분야를 하면서 공략하면 좋은 수익이 날 거다. 그 분야가 정확하게 다 급등을 했죠. 오늘도 무료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이 새로운 분야와 함께 추가적으로 2개 분야, 다음 주까지 집중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이슈와 함께 종목명 설명 좀 드릴 예정이고요. 또 오늘 이 히든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 무료 방송에서 투자자님들이 좀 관심 있게 생각을 하신 부분인데 우리 중소액 투자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 오늘 준비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특별한 이벤트 우리가 챙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 시작됩니다. 이 방송 끝나고 10시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 검색해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올 수가 있고요. 히든스탁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상한 전문가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 밑에 빨간색 박스, 방송 예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 참석해보실 수 있고요. 오늘의 특별한 이벤트 만나보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상한 김용덕 전문가 그리고 닥터강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